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셀트리온 삼형제에게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오늘 셀트리온 항체치료제인 레키로나주가 전국의 의료기관에 공급이 돼서 무료로 좀 투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큰 이슈가 없다면 조건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 위주로 아마 투여가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측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효능만큼 이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 중에서 이 치료제를 통해서 많이 좀 완쾌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국내 식약처에서 조건부 승인을 넘어서 FDA와 EMA와의 이 어떤 승인 여부에 대한 소식도, 그 낭보도 빨리 좀 들려왔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시장에서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살펴보자면 최근에 악재들 위주였었던 것 같아요. 오늘 쿠팡은 물론 나스닥에 상장을 함으로써 유통 관련된 주식들이라든지 관련해서 동방이나 KTH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연일 가고 있습니다만, 그거 이외에도 애플카에 대한 이슈로 굉장히 세게 갔던 현대차, 기아차가 눌렸고요. HLB가 허위 공시에 대한 이슈로 또 시장에서 많이 밀려버렸고요. 오늘도 좀 빠졌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호재에도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재 해소라는 타이틀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슈도 이슈고 재료도 재료지만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상의 움직임을 통해서 종목 자체를 좀 객관적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많은 호재들이 있고 그게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는 조정 구간에 있다라는 점, 그게 비단 셀트리온 한 종목, 셀트리온 삼형제까지 세 종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지수가 눌려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서 조정 구간을 좀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업종 차트를 좀 먼저 본다면요, 일봉상으로 코스닥은 다음과 같이 움직였고, 오늘 종전 거래량의 약 2배 좀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어쨌든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면서 0.21%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외인이 688억 순매수를 해줬고, 개인이 535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이 물론 팔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코스닥의 상승 움직임을 가져가는 듯한 차트상의 어떤 배열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말 좀 더 길게 잡으면 다음 주에는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1000포인트를 터치하는 움직임과 동시에 같이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 좀 그런 움직임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때 이 하락에서 상당수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양봉으로 잡아주고 추세 전환 시도를 좀 하면서, 사실 이 코스피 지수의 일봉 차트만 보면 3200포인트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앞둔 듯한, 되게 아주 차트를 이쁘게 그리고 정배열을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 이격이 벌어지기 직전인 그런 움직임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다리를 잡는 것은, 발목을 잡는 것은 양시장 모두 기관입니다. 기관이 계속적으로 순매도로 좀 일관을 하면서 조금 시장을 밀어버리고 있습니다만, 그죠? 특히 연기금은 계속 팔고 있고, 언제까지 팔지 길이 없다. 역대 최장 순매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금투까지 합세해가지고 좀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데, 비단 기관의 매도뿐만 아니다 손 치더라도 차트상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조금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터치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 속에서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지수의 움직임도 영향을 받아서 종목들이 조금은 눌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이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본 전임 확진자를 봐도 621명,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3, 400명대에서 많이 오른 수치거든요. 다시 한번 집단 감염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600명대로 치솟고, 오늘은 동시간 실시간 확진자 수 대비해서 25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까지 날이 좀 풀리면서 더욱더 활동이 많아지고, 그렇다 보면 이 코로나 4차 팬데믹 좀 우려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접종을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백신이 정부 차원에서 많이 좀 풀어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좀 반영이 될지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비대면 언택트 코로나 백신 치료제 뭐 이런 테마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충분히 시장에 각광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도 존재하는 것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키로나주의 좀 치료제가 오늘부터 이제 시판이 되었는데, 뭐 시판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요. 무료니까요. 그래서 그게 좀 잘 긍정적인 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FTA라든지 EMA까지 좀 승인에 대한 낭보가 좀 들렸으면 좋겠네요. 이 셀트리온을 한번 보자면 특별히 크게 드릴 말씀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왜냐하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매동도 외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하지만 많이 빠지면 30만원 정도, 그게 아니면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아래 꼬리에 대한 양봉이라든지 이제 추세 전환의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서서히 다시 한번 이 바닥을 좀 다지는 이런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아직은 계속 지금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히 빠지고 나서 조정을 좀 끝내고 서서히 좀 이렇게 옆으로 좀 기다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붙여서 조금씩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동은 물론 계속 좀 기관의 매도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걸립니다. 마음도 사실은 어느 순간 빠지다가 적당한 수준에서 충분히 좀 빠졌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것은 그때 아마 이 저가 매수세와 매동, 차트상의 움직임들 등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시점이 되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은 조금 더 눌릴 수도 있는, 물론 뭐 지수가 코스피가 좀 반등을 한다면 그에 좀 발맞춰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조금은 한번 좀 더 눌릴 수도 있는 움직임으로 이렇게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아주 스컵을 넓게 잡으면 30만원 정도 언저리에서는 이제 서서히 반등 준비를 할 것이고, 그때가 됐을 때 뭐 신규 진입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평단을 낮추면서 물량을 좀 더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가 좀 타이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현재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지금 보면 공매도 잔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때 지금 440만 주 정도죠, 그죠? 이 정도로 공매도 잔고가 좀 줄었어요. 불과 1,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600만 주가 넘는 수준의 공매도 잔고에서 게임스탑발 이슈가 터지고 나서 100만 주대로 급격하게 줄어버리고서는 계속 좀 줄고 있죠. 공매도 잔고가 어쨌든 뭐 상당 수준, 예전에 비하면 거의 1년 전에 비하면 뭐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가 붙어서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수급만 괜찮다면 얼마든지 더 들어올 수도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진입 시점을 최대한 빠지고 나서 오히려 돌아 나올 때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그 바닥에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가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셀트리온이나 헬스케어나 셀트리온이나 전부 다 충분히 지금 빠진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보시면 얘도 보면 이제 이 정도 라인이면 16만원 정도 때까지 왔고, 이 의미 있는 기준봉의 몸통의 상단을 터치해주고서 이렇게 마감했기 때문에
더 빠지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서서히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것이고, 진짜 상승은 5일평선이 22평선을 뚫으면서 안착해주는 때가 바로 진짜 상승의 출발이다. 그때까지 한번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동도 보면 웨인이 조금 샀습니다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지수에서 코스피가 좀 밀렸지만 코스닥은 굉장히 좀 상승에 대한 움직임으로 거래량도 터지면서 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는 두 종목 다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심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13만원, 14만원대에서 앞서서 이렇게 지지가 됐던 것처럼 지지가 좀 되면서 아마 돌아 나올 것이고, 진짜로 확실하게 최저전환이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매동도 매동이지만 22평선을 5일평선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그 시점부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진입 타이밍을 그렇게 좀 잡아가는 게 맞지 않나. 얘는 그래도 연기금이 계속 좀 사고 있어서요. 그래도 이 세 종목 중에선 이번 타이밍에는, 이번 상승에 대한 어떤 움직임에는 헬스케어가 좀 잘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뭐 이런 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수급이라서 지켜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양시장 모두 오늘 기관은 역시 매도를 했고, 코스피는 웨인과 기관의 매도세에도 1조 8천억 정도 개인이 순매수하면서 잘 받쳐줬습니다. 분명 이 지수가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하면서 많은 종목들이 양봉을 좀 내거나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분배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에 투자하시는 것이 추후에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종목이 됐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번 상승장이 다가오면 그때는 꼭 수익으로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역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